아빠 카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2월 22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2월 21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7,300명이 추가된 127만 8,653명, 사망자 수는 173명 추가된 34,489명, 회복자 수는 8,236명 추가된 108만 7,07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체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060루피아, 팔 때 14,09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7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바 발리섬 소규모 지역 단위 사회활동 제한 조치 빽빽가의 마이크로에 대한 시행을 향후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및 국가경제회복처리위원회 아일렐랑가 위원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7개 지방의 123개 지역 도시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빽빽가의 마이크로 정책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5주 동안 빽빽가임과 빽빽가의 마이크로 시행을 통해 자카르타주, 반튼주, 서부 자바주, 족 자카르타, 동부 자바주에서 코로나19의 활성 사례가 감소했다며 자바 발리섬 7개 지역 주지사들에게 빽빽가의 마이크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책임자들은 테스트, 추적, 치료, 3T 시행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빽빽가의 마이크로 규정은 연장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사무실 50% 재택근무 실시, 학교는 온라인 수업 지속 실시, 식당, 카페 수용 인원 50%, 쇼핑몰 운영 시간은 21시로 제한, 종교시설 내 수용 인원은 50%로 제한, 일반인의 집회 및 사문화 활동 잠정 중단, 해당 마을에서 3인 이상 집합 금지 및 20시 이후 출입 금지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지역 단위의 사회활동 제한 조치 빽빽가의 마이크로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자바와 발리섬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월 1일 자카르타 수도권에 발생한 홍수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22일 자카르타 재난관리국에 따르면 19일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200여 개 지역이 홍수에 잠겼습니다. 남부 자카르타 자티파당 지역에 침수된 주택에서 67세 남성이 집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됐고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희생자 가운데 3명의 남자아이는 남부 자카르타와 서부 자카르타에서 홍수가 난 개천, 웅덩이에서 놀다 급류에 휩쓸렸고 서부 자카르타의 7세 여자아이도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숨진 어린이들은 물 웅덩이 등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리거나 미끄러졌다며 집중호우가 내린 뒤 아이들이 물 웅덩이, 개천 등에서 놀지 못하도록 부모, 어른들이 단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1일 홍수 수위가 많이 내려갔지만 동부 자카르타 지역 514가구 1,722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자카르타의 수십 개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이 차단됐으나 차례로 복구 중입니다. 작년 1월 1일에도 자카르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대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67명이 숨지고 9만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자카르타는 매년 우기에 홍수가 반복됨에도 우수관,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자카르타 대홍수 시 홍수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대정부 집단 소송도 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 지질청은 이번 주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으며 우기는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의 한 해변에 들새고래 50여 마리가 떠밀려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자바섬 동부 마두라섬 방갈랑군의 해변에 18일 오후 들새고래 떼가 떠밀려왔습니다. 들새고래들이 얕은 수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수십 명의 주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들새고래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들새고래들이 좌초한 모습의 동영상이 SNS에 퍼지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고 동부 자바주 당국도 군, 경 등 구조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들쇠고래 위에 올라타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잇따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들쇠고래 한 마리당 크기가 3에서 5m에 이르며 비교적 덩치가 작은 3마리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옮겨 구조했으나 나머지 52마리는 폐사했다고 구조팀이 19일 오후 발표했습니다. 구조팀은 들쇠고래 사체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썰물 때 사체를 해변가에 묻기로 했습니다. 들쇠고래는 참고래과에 속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대형 고래와 비슷합니다. 들쇠고래의 떼죽음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종종 보고됩니다. 들쇠고래들이 왜 수심이 얕은 해변으로 밀려드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아스나의 효과에 힘입어 올해 프로축구 K리그 2부 안산 그리너스의 정 경기를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2021 시즌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지금까지 총 34개국의 K리그 중계권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연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독일, 호주 등 34개국 방송사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K리그 중계권을 판매했고 현재 다수 국가들과 중계권 판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는 올해 처음 K리그 경기를 중계합니다. 이는 최근 K리그 2부 안산에 입단한 인도네시아 대표팀 출신 수비수 아스너의 덕분입니다. K리그는 지난해 동남아시아 쿼터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K리그 구단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3명, 아시아 축구연맹 가맹국에서 1명,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가맹국에서 1명 등 총 5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안산은 인도네시아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 및 A 대표팀에서도 뛴 오른쪽 풀백 아스나위를 동남아 쿼터로 뽑았습니다. 아스나위는 K리그 2로 동남아 쿼터 외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아스나위의 K리그 진출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스포츠 전문 방송사인 TSB가 안산의 정 경기와 K리그 1, 2부 주요 경기의 중계권을 사들였습니다. TSB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채널, 자체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등을 보유하고 있고 유료 가입자도 950만 명입니다. 아스나의 효과 덕분에 K리그 경기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공식 중계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K리그 공식 해외 중계권 사업자인 스포츠레이더는 향후에도 K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의 출신 국가들 위주로 광범위하게 해외 중계권 판매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2월 22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Terima kasih.